일단 우리 다음 주 그 논의되고 있는 것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수업을 보게 되면은 오늘 목요일 수업이 있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학원이 영업을 안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 방학이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B2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방학이 끝나고 학원의 방학이 끝나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등원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빠지는 날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 방학 이후로부터는 몰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수업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토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이 이제 실력 C와 실력 B2로 나뉘는데, 근데 일단은 이거는 실력 순이 아니라 일단은 학교에 맞춰가지고 지금 반이 조금 재편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이 방학 이후 토요일 16일이거든요. 8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변경되는 반으로 이동이 될 예정이고, 이거 확정이 되게 되면은 단톡이나 아니면 개인 문자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안내가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실력 C 같은 경우에서는 수일고와 대평고만 모여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수일고 대평고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맡은 학생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다른 반에 속해 있던 이제 뭐 실력 B, A 아니면 뭐 심화반에 있는 이제 수일과 대평까지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두 학교만 해서 이름은 실력 C지만은 그냥 이제 학교 수일 대평 특화반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시험 대비 그 시험 기간이 너무 달라서 3주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조원고 같은 경우에서는 B2 소속으로 해가지고, 근데 조원고가 우리 학원에 한 명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이었어. 한 명. 고2에 한 명, 고1에 한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희귀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조원고가 이제 9월 15일인가 그때 시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급해졌어요. 이게 일정이. 그래서 얘네들은 8월 16일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대비를 위한 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교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풍산자 필수형. 이건 당연히 학원에서 준비를 해줄 거고요. 풍산자 필수형이라는 교재가 약간 생긴 거는 스매싱이랑 비슷한데 이제 양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과제가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9월 8일인가까지 그 교재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교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9월 8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 기출이나 모의평가 같은 거, 그리고 내신 대비 1차 교재가 그때 발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스프링 교재, 그래서 그 1차 스프링 교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9월 15일 날 좋은 거는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2차 교재를 배부받겠죠. 9월 15일 날. 그래서 일주일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교재 일주일, 2차 교재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다음에 9월 25일까지 해서 3차 교재까지 마무리 다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따로 스매싱에 있었던 그 실전 마무리만 따로 재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풀어보면서 시험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8월 16일부터 나눠서 바로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실력 B2에 이제 남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력 C에서도 이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4명, 15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실이 좀 이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이나 문자 확인해 보시고 변경된 교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등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2는 그래서 그날 오면은 교재 배부 받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력 C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진도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 3주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명제를 안 했죠. 근데 시험 범위에 명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제를 해야 돼요. 명제를. 근데 문제는 원래 C반이 지금 명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명제가 종료가 돼요.
거기가. 그래서 이쪽 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교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명제 부분만 해가지고 한번 하고서, 그러니까 뭐 프린트물 같은 걸로, 그래서 명제 부분만 한번 리마인드식으로 해가지고 한 주 정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새 교재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명제 그거 뭐 이렇게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스매싱 또는 풍산자 필수형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늦게 시작하지만은 그만큼 기말은 빨라지는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간과 기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도 그냥 풍산자 필수형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은 기말 대비 때 그러면은 스매싱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모든 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랜이. 그래서 지금은 같은 교재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자 필수형. 근데 이제 문제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뭐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은, 나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풍산지 필수형 되게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썼었던 교재고, 얘 수업 영상도 우리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 보면은 공통수학2 필수형 교재는 이미 영상이 찍혀서 올라가 있는데, 얘가 이제 스타일은 스매싱이랑 비슷한데, 근데 문제는 스매싱은 어려운 문제들도 잘 다뤄져 있었어요. 서술형이라든가 고난도라든가 고득점을 위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근데 필수형 같은 경우는 그런 건 굉장히 부족해요. 얘는. 그래서 변별력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얘는 없어요. 얘는. 근데 대신 얘는 장점이 뭐냐면은 최다 빈출. 그냥 시험이 많이 나오는 유형. 그냥 무조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표형 있죠. 걔네들만 집중해서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뭐 수일고, 대평고, 영복여고 이런 고등학교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대표형 자체들로 해서 항상 시험지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되는 교재로서는 참 훌륭한 교재예요. 근데 문제는 수성이랑 동동이죠. 그 수성이랑 동동 입장에서는 최악의 교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걔네들은 최다 빈출 유형, 그러니까 대표유형으로 해서 시험이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변형이라던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최다 빈출 이 교재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킬러에 대한 대비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로 뭐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더 하고, 아니면은 부가적인 출력물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수성동동 입장에서는 B2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목표가 1등급이다 하면은 이 B2 수업으로 내신 대비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근데 솔직히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 플랜 이걸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해가지고 사실 이랬어.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단은 여러분이 좀 알고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성의 희준이 승범이는 그래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지금 보면 반응 괜찮거든요, 거기 수업.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수성 동동 특화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교재가 이거보다 좀 등급이 높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의 교재를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난 원래 2등급 정도 나오는데 1등급 이번엔 맞고 싶어. 그러면은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난 애초에 2등급도 조금 힘든 실력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형만이라도 좀 잘 해가지고 그것들을 맞추는 거가 일단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맞아. 아니면은 왜냐면 내가 2등급도 잘 못 맞는 이제 수준인데 상급반 가게 되면은 도대체 수업은 뭔지 모르겠고 매번 과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쭉 주구장창 푸니까 그래서 되게 벅차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표형도 못 맞춘 상태로 성적이 내려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단은 조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서 고민 좀 해보신 다음에 개인톡으로 말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수성동동이 아닌 학교들은 일단 뭐 본인 학교에 맞는 교재가 선택이 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잘 이번에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1번부터 좀 볼게요. 자, 51번 보시면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과 이제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 B를 지름으로 한대요. 여기가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직선이랑 해가지고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원 나왔으니까 중심에서 수선이발. 그래서 이 거리 이제 D가 뭐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반지름 얼보다 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는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점을 C라고 한번 놔볼게요. 얘는 그러면 2분의 K에 콤마 둘이 더한다면 2K-8이니까 K-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심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 D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반지름 D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D는 중심부터 직선부터 거리가 맞고 반지름은 AB 선분 길이로 하면 되죠. 선분 AB 길이. 그래서 얘 제곱하게 되면은 K제곱에 플러스 2K의 제곱. 그래서 얘가 5K제곱. 그래서 선분 AB는 루트 5K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 그냥 반지름은 2분의 루트 5K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D를 구합시다. D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에 1제곱 더하기 하면 5분의 그리고 대입해. 얘가 2분의 K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의 절대값.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반지름 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5K보다 크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루트 5 좀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절대값 2분의 5K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5K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크니까 2분의 5K 마이너스 20이 2분의 5K보다 크거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저기 절대값 안에가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밖으로 나왔네. 20 마이너스 2분의 5K 얘가 2분의 5K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20 여기는 5K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 K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 K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은 6이다. 됐습니까? 조금 식이 복잡하지만 다 적었어? 자, 넘어가 볼게. 옆에 54번. 자, 얘는 원이 있고 원에 접하는 직선들이 있어. 근데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접선이래.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있고 각도가 60도라 돼 있어요. 각도가 60도인 접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각도가 60도인 접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C에 접하면서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20도라고 해서 나있어. 그러면 120도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60도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4개의 직선. 근데 얘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마름모, 그쵸?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120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120도예요. 그러니까 양의 방향은 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120도를 이루는 거가 저 초록색 직선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 반지름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렇게 2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공식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특수비를 이용하는 거가 제일 빠르고 그게 쉬워요. 얘가 여기 보면은 여기 각도가 60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게 1이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뭐야? 특수비인 삼각형이야. 특수각. 1대 2대 루트 3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길이 높이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가로가 루트 3이고 높이가 3이네요. 내가 그래서 전체 넓이 하게 되면은 6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답이 없죠? 1대2 아, 내가 여기를 잘못했구나. 이걸 반대로 썼네. 얘가 2니까 루트 3분의 2네. 여기가 루트 3분의 2고 여기가 루트 3분의 4고 그리고 여기가 4네. 이렇게. 그래서 틀렸네.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6, 32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구나. 그러면 3분의 32 루트 3 이렇게 나오나? 응? 이거 식으로 풀려면 너무 귀찮아요. 내가 기울기가 이제 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y는 루트 3x 플러스 k라고 한 다음에 접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됐을까요? 다음에 60번. 자, 얘는 어떤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개의 접선이랑 y는 k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가 3루트 3이래요. 자, 얘는 좌표를 좀 볼게요. 얘가 0,2 그리고 원방이 있어요. 그래서 원방이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0,2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접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 거고. 그리고 얘가 y는 k로 둘러싸인 이라고 돼 있네. y는 k는 뭔지 모르네요. 얘가 y는 k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일단 그림만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뭐 잘 모르겠어요. k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보자. 0,2 접선 원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보게 되면은 지금 이 길이가 지금 2예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지금 1입니다. 그러면은 2대 1 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 각도가 뭐냐면은 이게 3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수비죠. 그래서 특수비 이용해 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여기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그 2배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 넓이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은데 이거 정삼각형이네요. 여기가 30도 30도니까 여기가 각도가 60도예요. 이게 정삼각형이네요. 그럼 y는 k와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얘가 정삼각형이 돼요. 얘가 정삼각형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정삼각형 넓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정삼각형 넓이. 근데
이때 높이가 뭐가 되냐면은 높이가 지금 뭐냐면 얘거든요. 이게 지금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y는 k예요. 그러면 이 높이 길이는 뭐가 될까? 2-k가 돼요. 2-k. 2-k가 정삼각형의 높이예요. 혹시 이해됩니까? 2-k. 자, 그래서 높이가 2-k예요. 자,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뭐가 되냐면은 2-k가 높이니까 밑변의 넓이가 루트 3분의 1의 2-k. 그리고 얘랑 높이랑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루트 3분의 1 2-k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정사각형 넓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얘가 지금 3루트 3이란 얘기예요. 이게 3루트 3이 나왔대. 그러면 2-k의 제곱이 지금 9란 얘기입니다. 얘가. 그러면 2-k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k는 얘는 2-3이니까 얘는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5일 수도 있는 거가 얘가 k가 5가 위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삼각형이 지금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5도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음에 63번 보겠습니다. 얘는 원의 밖에 이제 1사분면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대. 그래서 때 거기다가 접선을 그렸는데 원이 있고 여기 A, B에서 접선 LM을 이렇게 해서 그었대. LM을. 근데 그때의 기울기가 각각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대. 그럼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됐나 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A, B 한 번은 증가하는 접선, 한 번은 약간 감소하는 접선. 뭐 그래서 그림 뭐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겼다 라는 거죠. 자, 그때 L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이건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군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할까? A, B 저걸 이용하지 마세요. y는 EX 플러스 K. 이렇게 해보자. 얘는 기울기가 y는 EX 플러스 P,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볼게.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저 직선이랑 원방이랑 지금 얘가 접해야 돼. 얘가. 근데 지금 y는 뭐뭐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대입하기 조금 좋은 형태죠. 그래서 이 y는 뭐뭐라는 직선의 형태를 여기 y제곱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럼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 플러스 p의 제곱에 마이너스 5는 0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5x제곱에 플러스 얘는 4px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5는 0 하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 나와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4p제곱에 마이너스 5p제곱 플러스 25는 0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p 제곱이 25, p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p가 두 개가 나와버렸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5인지 마이너스 5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기울기가 2인 접선이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파란색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P는 Y좌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P가 크면은 직선은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경우가 얘가 뭐야? 플러스 5일 때인 거죠. 이 아래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5일 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래서 직선 M은 L이구나 얘가. 직선 L은 Y는 EX의 마이너스 5라고 써줘야 돼.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저 아래에 직선도 넣어봐요. 그럼 x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q의 제곱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x제곱에 플러스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qx 그리고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5는 0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주면은 b제곱에 마이너스 4ac 4분의 5니까 4분의 5 곱하기 4 5네요. 5 곱하기 q제곱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4q제곱은 25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요. 4q제곱은 25. 그래서 q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쪽에 있는 애가 플러스 2분의 5,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거꾸로 플러스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m은 어때야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y축이 이렇게 원의 중심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y축이. 자, 그러면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y 절편들 일단 보게 되면은 y 절편 얘는 0, 마이너스 5고 얘는 0, 2분의 5입니다. y 절편.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a 좌표만 구하면 돼. 얘는 a는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인 거야. 두 직선 교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x-5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5 하면 되니까 다 넘겨줘요. 2분의 5x는 2분의 15 이렇게 되죠. x는 3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3, 1이 되는 거죠. 됐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밑변으로 보고 이 x좌표를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하게 되면은 둘이 차이니까 2분의 15예요. 그래서 2분의 15가 밑변, 높이가 3,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이렇게. 그래서 4분의 45, 3번입니다. 이렇게. 좀 계산이 많은 문제였죠. 근데 얘가 약간 어떤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A가 A, B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A, B를 가지고서 어떤 방정식을 세우려고 했었으면은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B를 고정점으로 지나는 직선하게 되면 Y 빼기 B는 기울기도 모르니까 또 M, X-A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서 또 중심 0,0과의 거리 해가지고 세우기에는 문자가 3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A, B라고 놓은 걸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2차 함수에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써져 있으면은 건들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a, b라고 준 거 보니까 a 점좌표 이용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에 69번. 자, 얘는 두 양수 mn에 대해서 두 원에 동시에 접하고 있네요. 둘 다 플러스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두 양수 mn이야. 두 양수 mn. 그러면 증가하면서 두 원에 동시에 접하려고 하게 되면은 요런 접선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 4개야. 그러니까 자, 파란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돼요. 그쵸? 근데 기울기가 플러스면서 y절편까지도 플러스 1에는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지금 그림을 먼저 그려봤어요. 어떤 접선인지가 일단 그거부터 알아내야 되거든요. 4개나 생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공통 접선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야. 이때 m 플러스 n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그럼 원 나왔으니까 수선이발. 이거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5,0이죠. 반지름 길이가 2, 여기는 1. 이렇게. 자, 일단 작은 직선에서 먼저 스타트를 해볼게. 작은 직선에서 보면은, 얘 이렇게 좀 바꿔주자. mx-y 플러스 n은 0으로 하고서 d를 이용해가지고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작은 원에서의 길이 d1이라고 하게 되면은 0,0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 여기 0,0이니까 대입해. 그러면 절대값 n인데 양수 n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n. 근데 얘가 이제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1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n은 그러니까 n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 나와. 그리고 d2 이제 큰 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d2 하게 되면 얘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5,0 넣게 되면은 5m 플러스 n. 당연히 얘도 플러스죠. 그래서 절대값 그냥 빠져나오고 얘가 큰 원의 반지름 2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5m 플러스 n의 제곱은 얘는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거 다 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9m 제곱에 플러스 10mn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이렇게. 21 n제곱 아니에요? 아? 뭐라고? 9 n제곱이 응. 25 n제곱에서 어. 저거 21이네? 잠깐 맞나? 맞아. 21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떡하지? mn을 구해줘야 되는데. n제곱에다가 m제곱 플러스 1을 넣어도 그래도 사라지지 않네? 뭐 잘못했나? 5,05 넣으면은 5m 플러스 n 절대값 맞고 2고 제곱하면은 4m 플러스 4 5m 플러스 n의 제곱 맞는데 식은 n제곱은 m제곱 플러스 1 22m제곱에 10mn에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은 0.
n에다가 루트를 넣으면 n 대신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넣으면 사라지긴 하는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요. 이거 그러면은 제곱해야 되는데 얘가 10의 m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22 m제곱 하고 양변 제곱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 100m 제곱 m제곱 플러스 1은 얘가 9 마이너스 66이니까 166 제곱 132구나. 132 m제곱 플러스 483 m 4제곱. 이렇게 하면 m이 나오긴 하지. 잠깐만. 선생님, 응. 저 반지를 아직 안 썼으니까 저 닮은비로 해봐도 안 될까요? 닮은 비? 반지름을 안 썼다고? 반지름 지금 쓴 거야. 근데 이 파란색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m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f1을 말하는 거야. x에다 1 넣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선분 보여요? 이게 x는 1일 때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 초록색 선분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저 초록색 길이를 알아내는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닮은 비를 이용을 해보죠. 이번에.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직각삼각형이랑 이게 닮음이에요. 얘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가 5라는 얘기는 여기도 5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빗변대의 제일 짧은 길이가 5대 1이에요. 빗변이랑 제일 짧은 거의 길이가 5대 1인 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길다랗게 생긴 애고, 여기가 5면은 제일 짧은 길이가 1이고 여기는 25에서 1 빼니까 루트 24. 루트 24면 뭐냐? 2 루트 6. 2 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봐주세요.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랑요,
저 초록색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이죠. 이게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지금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알아요. 가로의 길이가 이제 실제 길이가 뭐가 나오냐? 이 길이가 6이 나온 거예요. 저 길이가 6이 나왔어. 그래서 저 초록색 선분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얘는 6 곱하기 2분의 루트 6 분의 1인 거예요. 얘가 2분의 루트 6 분의 1.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거 솔직히 학생들 절대 못 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n에서 n이랑 n을 약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은 많은데 저 세로 길이를 놓고 푼다는 건 생각. 그러니까 이걸. 됐을까요? 그러면 끝났나? 다음에 도형이동. 도형이동 15번. 자, 얘는 포물선을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이동. 거기에 의해서 원을 이제 옮겨줄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돼 있네요. 그래서 옮겨지기 전 원 위에 A가 있고 옮겨진 원 위에 A 프라임이 있다. 이때 AA 프라임 길이 최대값 나왔으니까 이거 D 플러스 얼 문제네요. D 플러스 얼. 오케이. 제가 일단은 문제 좀 길어서 그렇지 한 단계씩 하면 돼요. 평이동이 얼만큼인지를 보고 그리고 원 옮겨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서 D 플러스 얼 하게 되면은 답 나와요. 근데 뭐 반지름 똑같을 테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중심 좌표 봐야겠죠. 얘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어디로 이동을 한 거야? 0, 마이너스 6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c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자 플러스 3 넘겨주고 마이너스 3 더하기 4 플러스 9 이렇게 그래서 10이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의 중심만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C'은 2,3이었으니까 중심 이동하게 되면은 3,0이 됐겠네요. 그래서 x-3의 제곱에 y제곱은 10 그래서 3,0 중심 이렇게 됐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과 중심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3 그리고 여기가 3,0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게 이제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D 하게 되면 x 1만큼 y 3만큼 그러니까 얘가 루트 10이네요. 이게 루트 10. 자, 그럼 최대값의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만큼을 더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프라임일 때 이렇게. 그래서 얘는 3루트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잘못되긴 했네요. 빨간 길이가 반지름이라니. 두 원이 요런 식으로 해서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진 거야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그래서 3루트 10이 나온 거지. 괜찮을까? 다음에 18번. 얘는 곡선을 평이동한 거가 얘가 y는 마이너스 x와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납니다. 라고 해서 나있어요. 근데 그 A, B의 중점이 원점이래요. 오케이. 자, 그럼 쟤를 평이동한 거 2차 함수야. 평이동을 해놨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x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 근데 그 A, B가 교점이 두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 A, B의 중점이 원점이야 하필. 얘가 원점이래.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진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평이동을 시켜자.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7. 그쵸? 근데 얘가 누구랑 만나? 마이너스 x랑 만나요.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럼 얘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a에 이건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7은 0 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두 실근이 어떨까? 여기에서 두 실근 그게 누구냐면은 a, b, x좌표들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a, b의 중점이 0,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a, 뭐 fa라면은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그러면 x좌표들끼리 더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니까 두 실근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에요. 됐을까요? 자, a가 2분의 1 나왔으면 a좌표는 뭐가 나오는 거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y좌표 어디서 구했냐? 얘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요. a, b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b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분 a, b 길이 하게 되면은 루트 2가 나오겠죠? 괜찮나요? (24번) 자, 얘는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도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한다. 일단 원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이거는 조금 착각하기 쉬운 문제네요. 예, 그림으로 좀 보고서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요. L이 y는 x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가 이게 L이었어요. 근데 L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얘 당연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얘가 원점 대칭이동, 여기 있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1로 변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1로 바뀌거든요. 여기 있는 점을 여기 대칭이동하면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파란색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이 누구야? 얘 y는 x 마이너스 2야. 이게 L'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원이 이 두 개의 직선에 동시에 접합니다 라고 해서 나왔거든. 근데 요렇게가 되는 게 아니야. 요렇게 될 수도 있어. 동시에 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심이 0,0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 자, 근데 C 넓이는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원이 중심에서 수선해봐요. 이 길이가 뭐야? 지름이야.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 거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지름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쉬운 방법이 있어서 걔를 좀 알려줄게요. 얘는 조금 기울기가 특이할 경우,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만 쓰세요.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기울기가 2나 뭐 3이거나 상관없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아이들이 실수를 해. 그래서 이상한 답을 구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답을 틀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주는 방법은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만 쓰는 걸로 우리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y 절편을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빗변 길이가 4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냥 한 변 길이가 뭐가 나오겠어요? 2루트 2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름이 뭐가 나오는 거야? 2루트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2파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얼이 2 루트 2. 그래서 답이 2파이. 얘가 제일 빨라. 기울기가 풀마일일 때 이렇게 하면 제일 빨라. 이게 y좌편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또다닥. 이렇게. 근데 얘가 내가 왜 기울기가 다른 거일 때는 쓰지 말라고 하냐면은 아이들이 닮음을 잘못 써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얘 기울기가 2예요. 얘가. 그럼 기울기가 2면은 1대 2대 루트 5가 되는 거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5.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울기가 2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실제 길이를 구했더니 이게 뭐 4가 나왔대. 이게 4가 나왔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 길이. 자, 그러면 여기서 특수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 이게 루트 5가 되는 그런 특수비야. 그럼 여기가 각이 동그라미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x면은 동그라미 직각 x 이게 닮음이야.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에서도 1대 2대 루트 5가 나와야 돼. 1대 2대 루트 5.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루트 5에 해당되는 길이가 4인 거야. 루트 5에 해당되는 길이가 4. 그럼 여기는 1에 해당되는 길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길이가 4 곱하기 루트 5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풀마일이 아닐 때도 쓸 수 있긴 해. 근데 이제 닮음에서 지금 그림이 얘는 좀 명확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좀 그냥 그림 보고서 대충 얘랑 얘랑 닮음이겠지? 이거 대 이거가 같겠지? 이렇게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길이가 어떤 길이에 대응이 되는지. 그래서 저것도 닮음으로 이용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다 닮음 이용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풀마 1일 때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훨씬 간단히 나오는 거죠. 얘가 원래 이거랑 닮음인 거죠. 얘요. 얘가 이제 1대 1대 루트 2 해서 그거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 공식을 없이도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식 없이. 원래 우리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은 이미점 하나 뽑은 다음에 다른 직선과의 거리를 막 구했어야 했잖아요.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지 알아요? 저 내가 학생 때 내가 찾아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까먹었어요. 내가. 근데 공식을 까먹었는데 답은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닮음으로. 유용하더라고요. 자, 29번 볼게요. 자, 얘는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여기 C를 Y축이 돼서 대칭도한 거를 P라고 했을 때 P, B 넓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근데 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반대편에 1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왜 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x는 마이너스 2y 교점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원이 이렇게 돼 있고 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렇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끔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a, b라는 거예요. 이게 a, 여기가 b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C라는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중심은 어디로 이동했을까? Y축 대칭 이동이니까 중심이 어디로 갔을까? 2,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2, 잠깐. 얘가 마이너스 2인데 Y축이 여기 있겠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 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지금 P가 있는 거죠. 그럼 P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에서 중심으로 수선의 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지름만큼 연장을 시켰을 때 여기가 P. 그렇죠? 이게 PAB 최대일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3분의 AB 길이는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왜? 지름이거든요. 얘 2예요, 그냥. 얘가 지름이라서. 그리고 이제 높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높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D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4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얘가 4 플러스 1이 나오겠죠. 4 플러스 1. 그래서 높이가 5예요. 그래서 상평 넓이는 5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그림만 그려봤으면 그냥 풀었을 텐데. 넘어갈게요. 다음에 30번. 얘는 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곡선이 있는데 걔가 어떤 원이랑 AB에서 만난대요. 그때 AB 길이가 4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얘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원점 이동이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얘는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y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k. 얘가 옮겨진 직선입니다. 그리고 얘가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위에씩 다시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k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잠깐 원방을 보자. 원방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9에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가 4가 나오네. 반지름이 2. 아, 됐다. 반지름이 2인데 선분 AB기가 4야. 지름이란 얘기죠. 얘가. 그래서 얘가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얘가 어떤 원이랑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교점이 이제 이게 지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름이 됐다. 이게 지름이 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심좌표가 얘가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얘가. 자, 얘는 무슨 뜻이냐? 이거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요. A와 B X좌표 합이 6 나와야 돼요. 중점이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합했을 때 6 나와야 돼요. 얘가. 무슨 말인지 돼요? A, B 중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y는 뭐뭐를 여기 아래쪽에다 넣어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은 4. 아, 제가 이거 좀 너무 더러운데? 4차 방정식인데요. 아이씨, 조금만 더 쉽게. 조금만 더 쉽게. 쟤를 y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겠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k 같아. 얘 꼭지점이 x는 3 위에 있네요. 아, 복잡하다 진짜. 얘 중심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이 3, 뭐식이야. 3, 뭐식인데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 3, 뭐식인데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두 개의 교점이 지름이 됐대. 이 뜻이네요. 그러면은 끝났다. AP 좌표 나왔다. 얘 반지름 길이가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3,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3, 1이야. 이렇게 두 점 좌표가 나와버려. 3, 1과 3, 마이너스 3. 그러면 저 AP 좌표를 저 2차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얘가. 그래서 얘를 2차 함수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3, 1 넣어봐. 그럼 얘 통째로 0 될 거고 얘가 4분의 9에 마이너스 k가 아이씨 이 멍청아 아이씨 x좌표가 바뀌어야지. x좌표가 바뀌어야 되니까 반지름이 아까 2였잖아. 5, 마이너스 1 얘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지. 이상하다 싶었어. 5,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가 4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그래서 k는 4분의 9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약간 기하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일단 그림 그려가지고 얘가 이제 꼭지점과 중심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키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좀 이해됩니까? 왜 이게 AB가 지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심과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같은 x는 3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어디가 이해하는가요? 그림에서 어떤 게? 곡선이랑 저 원 위, 곡선이 원 위.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위로 블록인 건 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랑 교점을 했을 때 그렇죠? 근데 그 교점을 했을 때 AP 길이가 4래요. 이 길이가 4래요. 근데 얘가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AP가 반지름 길이가 2였단 말이야. 그러면 4가 나왔다는 건 AP가 지름이란 뜻이야. 그래서 원이랑 2차 함수랑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이 지름이란 얘기야. 그 교점 사이 그 선분 길이가. 얘가 AP가 지름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얘가 꼭지점이 여기 이 위에 있잖아. 물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뭐 꼭지점이 여기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이 지금 원 입장에서 지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지름이 되려면은 이게 x는 3이라는 거에 수직이 되게끔 해가지고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y좌표는 마이너스 1로 같을 거라는 거야. 원의 중심이랑. 근데 반지름만큼 오른쪽으로 반지름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AB가. 그럼 그 AB를 이 포물선 방정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솔직히 여기 수성 동동만 이거 하면 돼요. 왜 그 학교로 갔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연복이 안 나와. 연복 이 정도까지 안 나올 거야. 수성 동동만 나올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이것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뒤쪽에 이거 고난도 문제 2교시 때 좀 풀게요.